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홍식입니다. 두 개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다가구 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이 두 건물의 감정가는 앞동 11억, 뒷동 10억에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7억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도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즉,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한다면 감정가의 절반 수준 5억 원대에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이 열려있는 물건입니다. 단순한 수익형을 넘어서 확실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물건으로도 판단되는데요. 이런 물건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입지, 임대 현황, 그리고 토지 조건을 충분히 분석하고 적정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조사할 사항도 많고요. 두 건물은 모두 2016년식으로 앞동 건물은 대지 면적 99평, 연면적 136평이고요. 뒤에 건물은 대지 면적 102평, 연면적 145평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구조의 다가구 주택 두 동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건물은 활용 방식과 투자 방향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수익률, 앞으로의 공실 리스크, 향후 매각 차익 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좋다가 아니라 같은 입지 안에서도 어떤 건물이 더 효율적인가, 두 건물 중 어떤 곳이 더 매력적일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익 구조와 장단점을 하나씩 비교해서 두 건물의 구조적 차이,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이렇게 한 동, 두 동에서 따로따로 각기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북구 오치동이고요. 오치동은 구도심이고 낙구 지역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쪽 오치 한전이거든요. 여기 옆에 바로 이 주 도로를 타고 전체적으로 기반 시설들이, 편의생활 시설이나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어떤 생활 인프라는 어느 정도 다 갖춰진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주 도로에서 들어오시는, 진입하시는 이 주 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요. 차들이 대져 있어도 공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로 자체는 진출이 하는데 접근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한 상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경계는 뒤에 건물이 이렇게 자루형 토지 모양입니다. 자루형 토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건물은 도로와 전면부가 좀 많이 경계가 많이 닿아 있는 이러한 모양의 경계고요. 토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앞동이 훨씬 더 토지의 값어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없고, 취득 후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가 비용 없이 운영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경계로 보이는 경계석으로 경계를 놨는데 이 도로 폭들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따로따로 각기 매수하셔도 이 진입로 문제로 다투거나 어떤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을 유지해야 서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계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도 애초 건축주가 따로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앞동 건물이 B동입니다. B동이라고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A동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건물 B동 도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가 들어오는 도로고요. 상가 하나 있었죠. 이 화장실이 별도로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계단실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을 계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층은 계단으로 올라와서 현관 이 복도가 보이시죠? 복도 현황이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방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1.5룸 형태, 광주에서는 투룸이라고 부르는데요. 투룸 형태 3가구, 그 다음에 이렇게 방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원룸 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202호, 205호, 206호가 총 3개의 부실이 투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호, 203호, 204호는 원룸 형태입니다. 네, 3층 도면 현황입니다. B동입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복도 현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룸 구조, 거실 하나, 방 하나 구조는 1개 호실, 그리고 방 2개, 거실 하나 형태의 3룸 1개 호실, 원룸 형태의 방이 이렇게 4개가 있어서 6개의 호실이 있는데요. 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동입니다. A동 뒤에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쭉 들어와서 보시면은 바로 전면부에 출입문 보이셨죠? 여기가 그 주 출입구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1층에 상가 대신 주택이 들어가 있죠. 3룸 형태입니다. 광주에서 거실 하나, 방 2개, 3룸 형태로 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큰 3룸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임대료를 조금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2층 도면입니다. 2층 계단실에서 올라오셔서 복도 현황 보실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2층은 투룸이 2개, 이렇게 거실 하나, 방 하나 형태로 투룸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있고요. 그리고 201호 보시면 방 2개에 거실 하나 형태,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로 3룸, 광주에서는 3룸이라고 하죠. 3룸 1개 호실, 그 다음에 투룸 형태, 이런 형태죠. 보면 이런 형태로 양쪽으로 해서 투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203호, 206호, 205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총 3개. 네, 그리고 A동 3층 도면입니다. A동입니다. 뒤에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단실 올라오시면 여기 302호가 안집입니다. 안집인데 크게 방 3개의 다락 형태로 내부 계단도 보이시죠? 있고요. 그리고 거실 하나 형태, 큰 안집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다. 그리고 원룸이 1개 호실 딸려 있습니다. 네, 먼저 B동 앞에 건물 임대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임대료고요. 이 임대료는 제가 굉장히 최소 금액으로 잡아놨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비용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층 상가는 50만원씩이면 충분히 임대를 마칠 수 있고요. 그리고 1개 호실 있고 그대로 50만원 나오겠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7개 호실이 있고 총 임대료는 그러니까 210만원, 원룸에서 210만원이 나오고요. 1.5룸, 거실 하나, 방 하나의 형태, 아까 광주에서는 투룸이라고 했죠. 그 투룸은 월 40만원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3개 호실이 있으니까 한 달에 120만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 방 2개에 거실 하나 형태 1개 호실이 있는데요. 여기도 50만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서 총 13가구 있습니다. 상가 1개 호실 포함한 12가구에 1개 호실, 총 13개 호실 중에 한 달에 총 발생하는 월세는 430만원이고요. 1년 총액은 5,160만원 1년에 월세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5천만원 이상은 나온다. 그런 물건이다. 그리고 뒤에 건물 A동 설명드리겠습니다. A동은 101호가 상가가 아니고 3룸 형태였죠. 좀 대형, 거실이 크고 방 2개 형태의 그래도 1층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엄청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50만원 잡았고, 그리고 302호 안집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은 충분히 마치실 수 있는 임대료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엔 4개 호실, 그리고 투룸 형태 2개 호실,
3룸 1개 호실이 있었죠. 총 그래서 A동 같은 경우에는 9개 호실 380만원 한 달에 월세가 나오게 되고요. 1년 4,500만원 이상은 나오는 건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실거래가를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 팔 수 있는 각종 9억 정도는 차후에 매도하실 수 있다. 매수하셔가지고 9억 정도에는 매도가 가능한 물건이다 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그러면 5억 이하로 경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경락을 받았을 때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는 물건이다. 거의 3억 정도는 남는다. 왜냐면 취득세나 이런 거 차포 빼면 3억 정도 이상은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절대 유찰이 안 되겠죠. 해양력 있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유찰될 수도 있는 물건이거든요. 경매지 먼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8582 관련 번호 1번 이게 B동이고요. 관련 번호 2번 이 물건이 A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 B동은 10억 돼 있죠. 10억 돼 있고 1회 유찰대에서 7억 1천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이 4차 기준으로 좀 한번 판단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양력 있는 임차인들 때문에. 관련 번호 2번 이거 A동이죠. A동인데 11억에 감정돼서 7억 7천만 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때 볼 필요 없이 4차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5천, 6천, 1천 있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배당 받고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되지 않을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전입일은 빠르는데 이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3명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여서 아마 경매 받으시는 분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많아서 유찰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5천에서 6천 정도 맞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정도는 예비 비용으로, 그러니까 인수 비용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있는 만큼 인수는 됩니다. 근데 얼마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퉈볼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든 사실관계에 대해서든 다퉈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다퉈서 나오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익이 많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두 개 물건 다 말소 기준 권리는 전혀 인수됨 없이 권리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B동 역시도 임차인 현황에 보증금 미상 임차인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해양력이 있는 임차인들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요 네 분은 배당 다 받아가셔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요. 배당 요구도 다 하셨고 이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두 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래도 확정적이진 않지만 예측 가능한 보증금이 한 개 호실당 5천 정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인수할 수도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인수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시세차익도 볼 수 있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시고 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잡는 금액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가망성이 있고요. 어떤 소송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송 행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 미상 임차인들이 택도 없는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요구하는 게. 그러면은 다퉈봐야죠. 다투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보통 소송하시게 되면 통장 기록으로 있어야 돼요. 그 임대인한테 들어간 금액이. 근데 뭐 내 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2억을 그렇게 쉽게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인 보증금들을 봤을 때 혹시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낙찰 후에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소송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낙찰 후에는 필요한 물건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유찰될 겁니다. 유찰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최소 기준점을 잡아서 괜찮은 물건인지 또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동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가 4차 금액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4차 금액을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한 5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 기타비용들을 해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이용하시면 방공제하고 뭐하고 하면 많이 나와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저는 1억 1,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현금은 3억 9천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누가 있죠? 보증금 미상 임차인 3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겠습니다. 네, 대출은 1억 1,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한 4억 정도 해서 아까 월세가 제가 A동이 4,560만원 1년에 최소 금액으로 나온다. 물론 공실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워낙 저렴하게 잡은 월세여서 그렇게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리금 내봤자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720만원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현금이 320만원씩 남게 됩니다. 그래서 3,840만원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이 생기는데요. 내 돈 한 4억 정도 넣고 수익률은 10%대니까 보증금을 인수 1억 5천 정도, 2억 정도 인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률은 7% 이상, 6% 이상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적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 A동 같은 경우에 총 취득가액이 5억 정도의 플러스 알파 보증금 이상 임차인 3명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1억 5천만 잡아도 3명이니까요. 5천만 원씩. 그러면 6억 5천 정도 되고요. 네,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냥 5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뒤 보유 후에 5년 뒤 매도하시게 되면 9억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고요. 1주택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3억 9천. 그러면은 여기에서 1억 5천에서 2억 상세를 하더라도 시세 차익은 무조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거는 4차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고 계시다가 좀 더 떨어지거나 더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 정도 시세 차익은 보실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동입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아까 마찬가지로 했고요. 네, B동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수가 너무 많아요. 가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4억 6천 정도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B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160만원 월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수익률 11%, 수익성 나쁘지 않죠. 근데 B동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조금 많아서 문제긴 합니다. 네, B동 역시도 그래서 총 취득가액 4억 6천에서 보증금 이상 임차인 여기 두 분 계신다고 했죠. 아까 여기 1억 정도 유추했을 때 5억 6천, 그러니까 6억 정도의 충분히 완전히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이 금액의 차익은 많아지겠죠. 그리고 예상 매도가액은 똑같이 9억 정도 잡았는데, 왜냐면 여기가 원룸이 많고 그리고 상가는 있는 것은 더 난데요. 그리고 토지도 위치도 B동이 더 낫습니다. 낫긴 난데 기본적으로 원룸 구조가 많고 안집이 없습니다. 안집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공실률도 높을 수도 있고 해서 9억 정도에는 충분히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년 보유하시다가 팔게 되면 실차익은 4억 정도 보실 수 있는 물건이다. 각자의 사용 목적과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틀려질 수 있는 물건이다. 똑같지는 않다. 저 같은 경우에는 A동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상의 공실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A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따라, 가치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보증금 이상 임차인들 때문에 이 두 개 건물 다 굉장히 많이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유찰되는 기간 동안에 되게 시간이 많습니다. 몇 차까지 갈지 저는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잘 주목하고 계셨다가 그 전에 사전조사, 사실관계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꼼꼼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게 판단이 되셨을 때 적정한 금액에서 경쟁력 없이, 왜냐면 다 기피할 거니까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경매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김홍식이었습니다.